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저희 방송 시청하실 준비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방송 금요일은요, 1부하고 2부의 순서가 뒤바뀌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1부에서는요, 세 분의 스타분들을 모시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장 이슈,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시라고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 이용해서 문의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무료로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톡스타 별톡방에 많은 글들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별톡방에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별톡방에 출석 체크 얼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는 매일매일 바뀌고 나서부터 여러분들께 퀴즈 이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간에 제가 퀴즈 내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도 타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 8시 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별톡방에 어떤 분들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볼게요. 열어주세요. 찡! 네, 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별톡방이 좀 말을 안 듣네요. 우선은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날자프리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어요. 날자프리님,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훨훨 좀 자유롭게 날고 싶으신가 봐요. 오늘 이 시간 2시간 동안 자유롭게 한번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김민재 MC님, 오늘도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해피해피님, 정말 해피해피님의 글을 읽을 때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스트레스 잡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힘내요 하시고 지금 저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장난 아닌 시장이잖아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은 어딘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맹꽁이님 오셨어요. 오늘도 출석 체크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아주 즐거운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행복하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우리 박찬도님도 오셨고요. 허영범님도 오셨네요. 모두 다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별톡방에 아이디 만들어서 접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별톡방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톡스타 1부 시작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 항상 알고 계시죠?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부에서 항상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1부에서 세 분의 스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연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장 속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본스타입니다. 시장 정말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떨어지는 거냐.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근데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있는데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악재는 악재대로 반영하고 호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마존 이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같이 나왔는데, 이게 대폭 하향이 되면서, 미국 선물, 미 지수 선물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무너졌는데, 이게 같이 무너지면서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중국장은 좀 버텼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장 안 좋을 때는 또 우리나라 빠지고, 중국장 버티고 미국장 무너지면은, 그래 또 빠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남 빠지면 다 빠지는 시장인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 참 우리 개인 투자분들 참 투자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싹 봐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봉추 선생 스타님하고 윤병호 대표님 가져온 종목도 다 봤는데, 그것만 안 하셨어도 성공하셨습니다, 진짜.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 종목만 딱 봤는데도 3, 40%는 그냥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꼭 이 시간을 좀 보고 즐기지만 마시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식 사지 마라에는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찾고 투자에 대한 제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또 두 분,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두 분 한번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복수 선생 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윤병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안 좋네요. 시장이 참 힘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두 분이 그냥 동시에 한번 각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 네. 예, 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번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바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네, 맞아요. 금통위도 일주일씩 연기해가면서 그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동결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게 잘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쎄, 아무튼 캐리 자금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분명히 제가 또 짚어드렸었고, 지지난주였습니다. 캐리 자금에 집중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 투자됐던 자금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외국 달러 자본들이 많이 이탈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외인들 지속적인
현물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그 선물 시장에서는 뭐 수익 실현 좀 나오고 환매수죠, 환매수. 환매수. 신규 매수 아닙니다. 환매수입니다, 이거. 그런 그 물량들이 좀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추세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지수의 그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려 세우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되돌려 세우는데 노력보다도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의 대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관들이 괜히 받아요. 물량을. 금융투자가 받고 있습니다. 돌리지도 못할 그 책임, 어제 같은 경우 3천억 넘게 금융투자에서 또 받았고요. 제가 어제 금융투자 증권사 프랍 쪽하고 한번 연락해봤는데, 네네. 반등 노리고 들어갔다가 오늘 다 전사했답니다. 거의 4천억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그래도 기간이 좀 샀고요. 장 막판에 기간이 좀 샀다는 부분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봉수선 인스타님은 최근 시장 뭐 어떠십니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참 그 한국 시장을 보면은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에게 그냥 그 얻어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영향으로 더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니까 하락하면서 공포 심리가 또 하락을 더 키웠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적인 면에서나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해외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좀 그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추세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은 하락해요. 그런데 중간에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 그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소한 이번 주에는 반등이 조금 나와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시 그 해외 증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또 구조적인 면에서 추세적인 흐름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추세는 계속 하락하는데 반등 나오는 시점을 그때 좀 그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해외 증시를 주목하면서 대응하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뭐 상당히 지금 제가 목이 메이는데 고구마를 한 10개 먹었습니다. 고구마 10개 먹은 시장인데 사이다 같은 매수 주체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연기금 올해 내내 5천억 팔았습니다. 거의. 뭐한 짓일까요? 연기금. 네, 일단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네, 연기금이 지금 본연의 임무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연기금한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연기금이 좀 많이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기관들 또 오늘 마지막에 순매수 돌린 게 이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한번 다음 주 시장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코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이 코너는 잔치 분위기예요. 사실은 사실 잔치집입니다. 어떤 종목을 해도 다 떨어져요. 요즘은. 그래서 뭐 대충 해도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엄선하고 고르는데 진짜 이건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 이 코너를 이 시기에 정말 잘했다라는 의견을 여기저기 많이 듣고 있어요. 다들 야 이런 코너를 이 시기에 어떻게 할 생각을 했었냐 라는 생각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개인 투자분한테 꼭 좋진 않으니까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잘 보시고 이 프로그램 잘 보시고 뒤에 주식 선물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 꼭 이 두 스타님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요즘에 증권사들이 뻔뻔하지 못합니다. 다 틀려가지고 뻔뻔하지 못하는데 일단 그래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하고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볼게요. 우리 윤병훈 대표님께서 네네.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까 뭐 웬만큼 그냥 대충 집어도 다 맞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볼 때도요. 어느 정도 좀 분별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하고의 구분이 생기는데
시청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저 프로가 제일 쉬운 프로다, 저거. 야, 아무거나 근데 그냥. 그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떨어진 종목만 잡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대안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은 좀 배제를 하고요. 조금 버티다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여유가 보고,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덜 떨어진 종목 중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 하나금융투자가 원래 리서치가 강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아요? 그냥 업계 시각하고 예, 예. 개인 투자자들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 개인 투자 시각은 하나금융투자가 좀 괜찮은 리서치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무튼 하나금융투자가 5월 28일 날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면서 목표 주가를 77,000원. 아마 업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목표 주가를 정말 무리했네요. 냈습니다. 77,000원.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흥국증권이 거의 같은 77,000원을 내줬고요. 그리고 태광이죠. 유진투자증권이 7만 원. 삼성증권이 76,000원. 그리고 대신증권이 73,000원 등 뭐 거의 모든 증권사가 거의 비슷한 그런 목표 주가를 내줬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2분기의 판매량 회복과 스프레드 확대로 이익 정상화를 기대한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우량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정석적인 보고서네요. 정석적인 보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 남북 경협에 따른 철도 및 가스관 관련 매출 확대 예상. 이거는 팩트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진행된 거는. 이거는 이제 한 바램이죠. 엄청난 바램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들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나 풀리고 이런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랐네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제가 봤을 때 언뜻 느낀 것이 기업 분석 보고서라기보다는 시장 분석 보고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테마 쪽으로 이렇게 경영 쪽에 좀 한번 가까운 그런 보고서가 아니냐 해서 좀 실망스러운 보고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77,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가를. 제가 가지고 그 날짜에 제가 또 리포트를 하나 하나부터 또 냈더라고요. 8만 원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아주 다운시켰을 줄 알고. 봤더니 제가 지금 8만 원 상향 리포트를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제가 써놨습니다. 8만 원 상향.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5월 28일 날 나왔던 보고서고요. 그 다른 증권사들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증권사들은 5월 28일 이전에 나왔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던 시점이 현대제철의 가장 곡점인 위치에서 아주 예리하게 매수 보고서를 또 내가지고 이틀 뒤에 바로 상향하고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현대제철. 그냥 주가를 한번 볼까요? 그냥 많이 슬프네요. 일단 43,300원이 오늘 종가가요. 많이 슬픕니다. 일단 많이 슬픈 현재 주가인데. 우리 봉주 선생님께서는 현대제철에 대한 방향성이나 방향성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리포트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5월 28일 이전에 나온 보고서라고 하면은 얼핏 맞았네요. 지금 73,600원까지 갔으니까. 한번 튀었으니까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 보고서라는 게 주가에 이제 주가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안정적이고 흐름이 이렇게 크게 꺾이거나 그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범현대가가 워낙 매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철강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철강 쪽이 건설, 자동차, 조선 거의 2011년 이후에 다 그냥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제철도 주가가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이 현대철이 5월에 움직였던 게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5월 28일에 이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그거 노리고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테마의 특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테마라는 게 어떤 이슈나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그 이벤트 전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났을 때 정말 기존의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가기가 힘들고 꼬꾸라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벤트가 끝나면 더 가겠지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이런 보고서까지 나와버리면은 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약간 좀 이게 치명적인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28일 날 주가 최고점 찍을 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이틀 뒤에 최고점 한번 찍어주니까 무엇보다 더 올렸어요. 더 올려서 그리고 밀렸거든요. 그날 28일 날 밀렸는데 그리고 6월 10일 날 뭔가 터질 거라 생각하고 여기다가 더 붙였다는 거는 이거 믿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테마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부 다 정리를 해라. 더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보고서에 그런 조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은 스스로 좀 생각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6월 10일 날 이슈 소멸하고 다시 보자라는 리포트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비교를 하면은 정말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약간 그렇죠. 생각 좀 해보고 예. 사실 이거에 대한 정석적인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복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따져보니까 큰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 전에 일단 청산하고 그 재료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는. 그렇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기여를 해 두셨다가 반드시 좀 실전에 좀 응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이미 틀리든 앞으로 틀리든 다 똑같아요. 그냥 현대차는 이미 틀린 리포트긴 한데 현대차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틀린 리포트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계속 틀릴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나왔습니다. 제가 현대차에 저는 현대차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빌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주는 기업으로 상당히 너무 저는 이 현대차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만은 이 기업은 애정이 많으면 그 애정을 약간 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느 한쪽이 사랑을 많이 주면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현대차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현대차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 7월 27일 2분기 실적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한국투자증권 감동을 했나 봐요. 현대차 실적을 보고. 오랜만에 보는 군더더기 없는 실적. 제목 잘 뽑았습니다. 제목 참 잘 뽑았고요. 제가 간단히 요약만 할게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추정치에 부합을 했다. 예, 그리고 내수 판매와 금융 부분 호조가 비우호적인 환율과 미국 가동률 하락을 방어했다. 하반기 미국 가동률 상승과 인센티브 축소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8만 5천 원. 지금 가격 한번 볼까요? 지금 가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만 원, 네, 10만 8천 원. 네. 이게 이제 좀 사연을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현대차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자, 2014년이었을 거예요. 2014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팟캐스트와 그 다음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정말 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MDPS 관련한 조향장치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차가 해외는 리콜을 하고 우리나라는 리콜을 안 해줬어요. 국내 소비자들은. 근데 심지어 해외는 부품이 괜찮았고요. 국내는 약간 불량 부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화를 내치지? 그리고 현대차가 도대체 그러면서 계속 뭐 그 뒤에 현대차가 인터뷰에서 맨날 그랬었어요. 그 고객들이 오해하고 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리콜해주고 국내에서는 얘기 안 꺼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기업이 과연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2014년에 1시간 동안 했다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많이.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자, 오늘 간단해요. 오늘 그냥 일본 보시면 오늘 물론 실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결국 실적 깨졌어요. 상투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결국 틀렸습니다. 현대차 최악의 실적, 시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현대차 영업이익이 2,889억으로 전년 대비 76%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불과 1.2%밖에 안 되고요. 현대차 우표 주가 18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오늘 축소했어요. 이제서야. 근데 5%. 5% 축소했어요. 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심하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신흥국 환율 약세가 지속된 점을 감안해 이익 추정치를 하회. 아직 한국투자증권 정신 못 차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래서 지금 현대차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안 팔리는 거는 정말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내수 많이 팔리죠. 택시나 타지, 택시에나 팔리지. 일반 개인들이 삽니까? 폭스바겐 파사트, 뭐 해가지고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 이런 차들 지금 현대차 가격처럼 다운돼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사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나 그거 사고 택시에서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저는 큰일 났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현대차가 수소차의 개발 집중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멀리 보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는 아예 건너뛰고 수소차로 가려고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조 요인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부실했던 거예요. 엔진 관련 부품으로 3천억 비용이 나갔습니다. 한 번에. 이거 리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품질 쪽, 특히 국내 쪽 문제인데 요즘 소비자들이 좀 많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두 개가 아닐 거다. 현대차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현대차 실적 나오니까 또 일부 뭐 제가 게시판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그 커뮤니티에 뭐라고 하나? 노조 얘기만 죽으라 써놨는데, 이거하고 노조가 뭔 상관입니까? 진짜. 아니, 뭐, 갖다 붙일 걸 붙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엔진 관련 품질 문제로 3천억이 날라간 이 현대차에 무슨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여기다가. 무슨 노조 프레임 씌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귀족노조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건 확실히 현대차의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막 떠드는데 이게 혹시 압니까? 분기마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계속 발생할지? 그럼 그때부터 일회성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에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는 말만 하면 오죽하면 해외에서 차를 사가지고 해외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갖고 온 가격이 더 싸다고 합니까? 현대차가 오히려. 그 정도래요. 예. 근데 현대차는 부인해요. 절대 아니라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전자가 맞습니다.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먼저 챙기고 국내 시장 잘 방어한 다음에 미국 쪽, 북미 쪽, 유럽 쪽 신경 쓰는 게 맞다.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저는 주가 반등한다. 기업은 유기체입니다. 이 기업 문화가 잘못되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현대차가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목표주가 이제서야 18만 5천에서 꼴랑 10,000원 내려가지고 5% 내려가지고 리포트 다시 냈다는 거는 정말
참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너무 열렸네요. 자, 일단은, 유병호 대표님, 뭐, 현대차, 뭐, 제가 오늘 현대 특집은 아닌데요. 예,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맞았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현대차,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자님께서 지금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 내수가 지금 더더욱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 옛날에 그 기아차, 현대차가 대세 상승으로 그 아주 완전한 트렌드를 잡을 때, 그때 그 기반이 되었었던 것이요. 물론 경기도 좋았었겠지만은, 특별 소비세 인하. 예. 요거 한지 한 달 반 정도 됐죠. 네. 또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동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현대차의 모든 면을 봤을 때 실적이라든가 뭐 차트라든가 재무가치 뭐 모든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이 저점을 잡고 시장부터 우선 매수 기준봉이 나와줘야 반등에 기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보고서 자체는 그 아까 5% 꼴랑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 목표 주가만 내렸죠. 투자 의견은 매수예요. 매수예요. 예, 참 이상하죠, 그죠? 예, 그 부분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습관적인 목표 주가는 내리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거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보고서의 틀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봉주성 행사님, 사실 현대차가 조금만 많이 밀리면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적이 많아서 밀리면 그래도 저가 메리트 이런 거 이게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저가 메리트 4년째 하다가 지금 결국 박스권 밑으로 하에 있거든요. 이 현대차의 미래나 현대차의 지금 현재 그 비전,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우리가 그 2%를 통해서 그 굉장히 그 큰 명언을 들었었지 않습니까?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고. 네. 예.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에 가장 크게 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40대, 50대만 돼도 웬만하면 국산차를 타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가격이면은 뭐 수입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기댔던 이제 정책이 좀 이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 부품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묻혔어요. 한국에서 자동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묻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흐름과도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제는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고 확장성의 한계가 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어떤 그 봄날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 추세적으로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종목들이 가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역시 자동차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아까 열을 냈던 이유가, 현대차가 예전에 NDPS 문제에 있었을 때, 그 NDPS가 뭐냐 하는데 이게 조향장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가운데 핸들이 잠겨요. 그렇죠. 예, 그때. 이건 사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만약에 현대차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팔고요. 현대차 2대 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개선의 여지만 진짜 보여준다면, 저부터 먼저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독일 B사, BM사죠. BM사가, 3땡땡 베스트 모델이거든요. 예. 1,500만 원 할인한답니다. 현대차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따 빨리 현대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사지말 주식을 한번 사지말 주식 보기 전에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윤병호 대표님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예, 뭐 지금 저기 거꾸로 갈 뻔했는데요. 네, 거꾸로 갈 뻔했죠. 예, 사실은 뭐 틀릴 것 같은 리포트도 우리로서는 매도 의견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사지 말자는 그런 종목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코스맥스 가져왔고요. 코스맥스. 종목은 그리고 보고서는 메리츠 증권, 종금증권 위에 다수 아주 몽땅 다 틀린 보고서. 이 보고서가 그 코스맥스에 대한 그 의견을 17일 날. 네. 17일 날 이미 틀렸어요, 근데. 10월 17일. 며칠 안 됐는데도 이미 틀렸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4천 원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고 또한 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제가 가져온 보고서들 중에서 가장 높은 보고서는 KB. KB증권 그 매수 이익이 19만 5천 원을 냈어요, 무려. 근데 이제 요건 조금 봐줄 만한 것이 더 많이 떨어지기 전에 10월 4일 날 나온 보고서예요. 좀 일찍 나왔네요. 일찍 나왔기 때문에 더 떨어진 상태에서 뒤에 보고서들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18만 4천 원.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BNK 투자증권이 매수 의견 18만 원. 그리고 SK증권이 10월 15일 날 그 17만 원. 교보증권 10월 10일 날 18만 원. 하나금융투자가 10월 5일 날 18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B증권 19만 5천 원으로 보고서를 냈죠. 유지 보고서 내지는 추천 보고서인데 일단 그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낸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거는 거의 부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메리츠 종금 좀 잘하는 편이라서. 부합되는 면이 많았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3,090억, 3분기인데, 아직 3분기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2분기로 봐서는 이걸 넘어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17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넘어섰어요. 2분기 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전망이나 이건 잘 맞았는데 시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좀 안 맞죠. 시장이 안 좋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더 멀리 본 것 같습니다. 보고서보다. 그래서 틀린 보고서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폭발적인 주문 증가가 있을 것이고 국내 법인 매출액 플러스 2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중국 로컬 고객사들이 가격대 상승으로 광저우 법인의 성장률 강화를 기대한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글로벌 인디엔드 스몰 브랜드 성장 수혜 전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전망도 거의 부합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련주 요즘 힘 없습니다. 이미 발표할 때보다도 상당히 지금 낮은 그런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11만 6,5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상당히 좀 코스맥스도 좀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증권사에서 뭔가를 이제 뭐 증권사는 예측은 잘 맞았는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증권사가 PR 계산을 이상하게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40배짜리를 PR 40배를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가. 도대체 가치평가 어떻게 하는, 물론 PR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가치평가 툴을 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PR로만 따져봐도 40배 가까이인데, 지금도요. 금이 더 높았을 텐데, 참 신기합니다. 이런 리포트 어떻게 나섰을지. 자, 우리 봉준호 선생님께서 코스맥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관련주랑 뭐 같은 맥락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역시 이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가치가 좋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화장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품주가 이전에 조금 그 흐름이 나왔었던 게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그런 뭐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이 부분 공감해요.
예, 장기적으로 뭐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력이 있는 그 주가의 흐름도 끝났고요. 실적이 지금도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과거에 그 좋았던 건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어떤 흐름이 한번 끝났을 때는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화장품주들이 과거의 그 폭발력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 간간히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만 이용해서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지금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 다 약이 없습니다. 다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그 트렌드가 끝난 이 그 업황의 어떤 흐름 주가들의 화장품주들의 흐름에다가 시장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회복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계속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 트렌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안 팔려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서양 유명 브랜드가요, 가격을 낮춰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중국에, 제가 아침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TV에서. 지금 중국 그 현지는 한국 화장품 안 써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가격 낮춰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처럼 초호황을 기대하시면, 예전 같은 호황 기대하시고, 주가 그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큰 오산이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저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증권사는 이제 그만 좀 뭐라 하고요. 예. 종목을 이제 뭐라 한번 해보죠, 종목을. 예, 증권사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신다는데, 이제 증권사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요. 자, 이주식 사지 마라. 자, 우리 봉천색 스타님께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지금 나왔네요, 화면에.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게, LG상사를 가지고 나오셨고, 예. 우리 봉천색 스타님께서는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 오늘 아침에 추천하시고,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요, TV방송에서 아침에 이걸 삼성전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점심 먹고 제가 예. 그분 하는 톡방에 가보거나 이제 방송에 가봤더니 여기 톡스타 전문가님은 아닙니다. 예. 예, 잘못 봤다고 바로 하루 만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기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기가 조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MLCC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울고 먹었습니다. 저 MLCC 가지고요. 예. 어제까지도 정말 삼성전기 이제 거의 끝자락이다 이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분들. 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높게 잡고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 실적이 좋은 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도 좋았던 것도 인정하는데요. 이게 흐름이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활발히 매수를 해주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기관이 매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삼성전기를 보면은 과거에 셀트리온이나 또 최근에 뭐 반도체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리고 삼성전기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외국인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수급을 예측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하락 트렌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들고 나왔고요. 단기 반등할 때 조금 그 수익을 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기 트렌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딱 노리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기로 가시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유명호 대표님께서는 LG상사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네. LG상사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식 사지 마라의 또 LG상사를 제가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이 LG상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기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그 선정하는 배경이 저는 중심수급이다. 중심수급.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가 그 138개 종목 중에서 주식 선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중심수급의 이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이거는 뻐꾸기 우는 사연까지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네. 그 트리플 매도가 나오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진짜 트리플 매도네.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좋다는데 왜 매도들을 할까?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캐치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리 중심수급 위인, 투신, 연기금 요 세 주체를 말씀드렸어요. 트리플 매도라고. 그 트리플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LG상사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리고 리포트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미래에셋 등 일제히 목표 주가는 하향했으나 아까도 현대차 가지고 5% 내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얘기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사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그걸 따지니까. 자, 여기도 투자 의견은 전체 매수 의견을 제시했어요. 전부 다 목표 주가는 하향시키면서. 목표 주가 하향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혼동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거는 매도 보고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사지 말자에 저는 LG상사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매도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LG상사. LG상사 보니까 딱 하나가 중요한 수급 하나가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죽어라 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주식 사지 말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도대체 다 사지 말라면 뭘 사냐? 그래서 투자에 대한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추원 선생님께서는 오늘도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주가를 보면은 역사적인 거의 저점이죠.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로 좀 매도를 들어가시면은 수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조금 내렸는데요. 목요일 종가 정도가 오면은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매도 베팅을 하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가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빠졌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저점 재이탈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목요일 종가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매도를 주식 선물 매도를 하시면은 단기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국전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원랜드 말씀해 주셨는데 월요일날 바로 급락했더라고요. 급락 찍고 갔더라고요. 전 박수를 쳤습니다. 와, 좀 대단한 피킹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투자에 대한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투자의 대안을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지금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해야 될 구간인지 또 더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주식 선물로 매도라는 상품을 보유해야 될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시장 판단부터 우선 해줘야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업종 판단을 해줘야 될 거고 종목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명제를 만족시킨다라면은 시장이 빠지면 일단 매도 쪽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일봉상 우하향의 240선 2평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때는 올라오면 매도해주는. 올라왔을 때는 매도. 올라온다라는 게 코스피 대형 종목에 들어있었을 때는 5%,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요. 그 상태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한다라는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될 테고요. 또 반대로 240선 2평이 우상향일 경우, 우상향인데 주가는 위에 있다.
그러면 5% 이상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코스닥으로서는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코스피의 대형주 또는 코스닥의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138개 종목에 속하는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예, 비슷하다. 주식 선물로서 매수, 매도할 기준선을 한 240으로 딱 보시면. 예, 그렇죠. 예. 우상향이냐 하향이냐부터 보고 240에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뭐 상당히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2%에서는 얘기를 다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윤병호 대표님 톡방, 멜로우 톡방 딱 들어가시면 윤병호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법이 많으신 분이니까 꼭 한번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주 선생 스타님 방에도 많이 들어가셔서요. 주식선 매도 종목들 잘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 종목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로 민정관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거고요. 우선 1부에서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치름으로써 오히려 위험에 빠지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서프라이즈, 2번 승자의 저주, 3번 인플레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채널만 고정해 주시면 제가 2부에서는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2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